추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추출의 학습 목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추출은 일단은 추출에서는 뭐가 목표냐면은,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이거 뒤로 가야 되겠네. 추출은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수학적인 이론, 이걸 얻는 게 목적이야. 진짜로 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통계에 특징이 있어. 확률은 다양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통계는 일단 가장 특징적이라고 그러면 도구적이해. 자세하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모르는 게 많아. 그냥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수학이랑은 다른 거지. 지금까지 수학은 이랑은 좀 다르게 앞뒤 관계를 따져서 이해가 바탕이었는데, 어떤 관계적 이해, 우리가 이해라 그러면 보통 관계적 이해를 이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쓸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거고, 활용이 매우 어려운 거라 거기까지 이론 공부하고는 못 써먹어. 그러니까 이론은 다 빼고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 알려주는 게 좀 있단 말이야. 아무튼 매우 실제적이야. 그리고 바로 활용하는 거야. 쓸 수만 있으면 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모집단이라고 했어요. 모집단. 그리고는 우리는 이 모집단의 성질을 알고 있대. 모집단에는 아주 많은 성질이 있겠지만 관심 대상은 평균과 표준편차 정도라고 하자.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여고생의 키 1번이야. 2번은 뭐냐면 나사의 무게 2번이야. 모집단의 성질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둘 중에 뭐야? 나사의 무게지. 나사의 무게는 생산하면서 정말 평균도 낼 수 있고 무게도 잴 수가 있어. 그런데 여고생 전체의 키를 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그래서 지금 이 모집단의 성질을 안다는 거는 사람의 키보다는 어떤 나사의 무게 뭐 이런 거에 가깝단 말이지. 다 안다고 치자. 안다. 거기에서 내가 몇 개만 n개의 표본을 뽑을 거라는 거야. 표본 추출. 이 n을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해.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는 이제 여기 성질을 파악해 본 겁니다. 여기는 봐, 여러분, n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n개. 근데 n개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의 대표값을 잡아. 이 표본의 대표값으로 x1바라고 해서, 다시요, x1바. 첫 번째 표본 n개를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잡은 거야. 평균에만 관심이 있어요. 바가 붙었으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부를 거라고. 또 뽑아. n개를 또 뽑아볼까? x2바. 또 뽑아. x3바. 그럼 자, 지금까지 몇 개 뽑은 거야, 내가? 3개 뽑은 거예요? 땡. 3n개를 뽑은 겁니다. 여기서 복원 추출을 했느냐, 비복원이냐, 중복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냐, 이 부분은 일단 따지지 않겠단 말이야. 고등과정에서는 일단 중복 허락하고, 알겠지? 그리고 복원 추출이다. 그래야 이론적으로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쭉쭉쭉쭉쭉 뽑아서 뽑을 수 있는 걸 다 뽑아본 거야.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이 뽑을 게 없어요. 할 때까지 경우의 수가 없어요. 내가 라지엔이라고 쓸게. 이 20개과 라지엔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관계는 따지지 말라. 지금은 현재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 다 뽑아봤다. 그러니까 이 변수를 대표해서 오케이, 이러한 변수를 내가 x바라고 할게 말이야. x바의 분포를 봤더니, 이것도 지금부터 도구적 이해야. x바에 대해서 봤더니만, 야, x바라는 녀석이 말이야, 해보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더래. 알겠죠? 어떤 정규분포요? m, n분의 시그마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르더라는 거야. 여기는 우리의 고민 대상이 아니야. 근데 어렴풋이 생각해보면 이건 이해가 가. 1000개, 10,000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2개 뽑는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지. 2개를 뽑아서 평균 내고, 2개를 뽑고 평균 내고, 2개를 뽑아서 평균 내고, 2개를 뽑아서 평균 내고, 다시 그것들 전체 평균을 내면 당연한 것 같아.
당연히 전체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겠지. 그쵸? 문제는 뭡니까? 이 부분이야. 왜 선생님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준 편차가 어떻다? 줄어든다.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 왜 줄어드냔 말이지. 간단하게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사람의 키는 이렇게 160부터 한번 해볼게요. 160 일정하게 배열했어. 180. 이때까지는 변수가 균일하게 분포가 돼. 그런데 이것들의 확률을 봤더니만 예를 들면 170이었다고 해보자. 이런 식의 정균포를 따른단 말이야. 자, 내가 눈 감고 이 학생을 뽑아요. 자, 어디 있는 애들이 주로 뽑혀? 주로 확률이 높은 이쪽 애들 주로 뽑히는 거야. 이쪽 애들 점점 안 나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뽑으면 주로 이쪽에 모여있는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 주로 뽑힌단 말이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이해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160, 161, 162, 160, 180 세웠던 거랑 다르게 뽑다 보면 변수가 주로 이쪽 변수들이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는 실험적으로 지난번에 해봤지. 숫자 1, 2, 3, 4, 5 놔둬보고 두 개씩 뽑아보니까 맞지? 값들이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 봤죠? 그런 것처럼 주로 이쪽 애들이 뽑혀요. 그 얘기야. 그래서 새롭게 평균을 내보면 말이야, 평균이 훨씬 더 가운데에 모여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야. 자, 이제 이름 물어보자. 이름. 이 녀석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정규분포니까 이 녀석의 평균, 얘는 뭐라고? 이 녀석의 분산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뭐야? 표본 평균. 그래서 얘 이름은 보세요. x바의 평균이야. x바라는 새로운 문자가 생겼고요. 이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배웠으니까 x바의 평균이, 그지? 모평균과 같아진 거야. 다시 얘는 뭐야? 얘는 x바의 분산이야.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읽어내기 시작하면 애들이 헷갈려해. 뭐냐? 이거 이름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왜 평균이 두 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게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에다가 너무 강세를 두지 말고 그냥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문자의 평균. 이해했습니까?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문자의 분산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 이해했죠? 그게 전부야.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제부터 네가 표본을 이렇게 n개씩 뽑잖아. 그리고 그의 평균을 내잖아. 그 녀석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리고 그 녀석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똑같았고 그 녀석의 표준 문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x바라는 새로운 문자가 나왔다야. 알겠지? n개씩 어때? 다 뽑았을 때의 이론이야. 다 뽑았을 때의 이론. 그 녀석의 이론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이렇더라는 거야. 그냥 그걸 알고 써라야. 됐죠? 다 뽑아본 거다. 다 뽑아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 배우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요,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푸는데요? 등등. 알겠지? 지금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대학 가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걸 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더 크면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걸로 어떻게 인류에 이바지할까? 아니, 어떻게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그게 잘 안 돼. 니들은 꼭 해야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 자, 그러면 선생님, 추출 문제는 어떻게 나옵니까? 로 갈게요. 추출 문제는 두 가지 타입을 보여줄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표본 평균이란 말이 언급이 돼. 표본 평균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지. 표본 평균이 언급된다. 그럼 쉽지. 그렇다면 x바라고 놓고, 그지?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놓고 풀면 되는 거야. 아주 쉬운 문제야. 시그마 꼬리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시그마 꼬리는 살짝 짧아야 돼. 참 그리기가 어려워, 쓰기가. 알겠죠? 이건 아주 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녀석이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용상 평균 사용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평균을 사용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워낙 쉬워서 문제 자체는 워낙 쉬운데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 유형이 표현평균이란 말이 안 나와. 근데 보다 보니까 표현평균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보자. 우선 책에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보여줄게.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는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한 개의 무게를 내가 x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더라는 거야. 20g이고 표준편차가 1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얘는 몇 개씩 포장해? 25개씩 포장한대. 상자 무게를 제외하고 원래는 얼마 나와야 돼? 평균적으로 20개가 25개면 500g이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얘가 490g 이하면 불량이라고 해보자. 불량품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 불량품일 확률은 정도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만큼이다. 그 불량품이 몇 개나 생길 것 같아? 까지 예상할 수 있겠지. 맞죠? 여러분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들어봤지? QC는 뭐야? 퀄리티 체크 알겠죠? 품질 관리 뭐 이런 거잖아. 응? 아니면 또 뭐 들어서 CR은 cost reduction. 불량률이 떨어지면 뭐가 좋아? 고객 만족은 CS라고 불러. Customer Satisfaction 뭐 이런 거잖아. 다 이런 부서들이 있단 말이야. CS 부서, 아빠가 어디 뭐 연구 부서, RS, R&D, Research and Development 뭐 이렇게 다 부서마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쓰이는 수학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해서 수식을 만들어 쓸 거란 말이야. 자, 구해볼 수 있을까요? 도전! 자, 같이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몇 개였어? 25개잖아. 25개. 25개는 그 안에는 20g보다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거를 하나씩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 그지? 그래서 이 460g을 어떻게 생각해? 평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는 말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선생님 이거를 490g? x에다가 곱하기 20해서 푸는 건가? x에다가 20해서 20x 같은 걸로 푸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새로운 문자를 이렇게 정해서 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에 어차피 결론적으로 해보면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푸는 거야. 490g을 20개 평균 내가지고 25개를 평균 내가지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새롭게 x바라는 문자를 정의하는 거예요. x바는 뭐니? 전체 평균이잖아. 이 녀석이 25분의 490보다 작으면 맞잖아. 그죠? 이게 작으면 뭐가 되는 거야? 불량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확률을 구해라가 되는 거야. 정규 분포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 학습 목표는 뭐라고 했어? 그걸로 확률 구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x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얼마? 20, 5분의 1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다. 이게 바로 추출에 해당하는 이론이야.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지. 오케이, 얘를 z로 바꿔야 되니까 선생님 이 식은요 p 새로운 변수 z가 만들어지고요. 시그마 분의 맞지? 변수 25분의 490 빼기 20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 녀석은 누구의 표준편차야? x 바의 표준편차였어. 그래서 이것처럼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평균적으로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해야 돼. 됐죠? 이제 또 새로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문제를 줘볼게. 문제를 몇 개 줘볼게요. 풀어봅시다.
참, 이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야, 여기.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네. 자, 표본을 뽑았단 말이야. 이렇게 표본을 n2보다 큰 n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리고 그 표본의 평균, 표본 분산, 여기에서 많이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 이름이 달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이는 표본만 가지고 분산을 구할 때입니다. 공식이 얘야, 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게 만약에 n이었다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 그지? 지금까지 배웠던 분산 구하는 방법이니까. 근데 왜 표본 분산만큼은 표본으로부터 분산을 구할 때 표본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왜 표본 분산이라는 새로운 녀석은 n-1로 나누냐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일단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찾아봐봐. 왜 n-1인가? 표본 분산 n-1이라고 검색하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여줘볼까? 쉽지 않습니다. 아까 표본 분산 표본 분산 n-1 여기 나와 있네. 왜 표본 분산은 n이 아니고 n-1로 나눠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하나 한번 봐볼까? 박수 7. 오르비에, 그치. 이런 얘기는 거의 대부분 오르비에 사지. 보면 이제 쭉. 자, 이것만 보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통계 천재죠. 통계 천재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잠깐만. 엑셀 통계 관련 기능을 써서 이렇게 해봤대, 실제로. 계산해보면, 30으로 나눴을 때랑 29로 나눴을 때, 값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30이 아니라 29로 나눴을 때 값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 자, 이거 표본 반복한 결과입니다. 30으로 나눈 것보다 29로 나눴을 때 당연히 커집니다.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네요. 알겠어? 다른 게 아니야. n으로 나눴을 때보다 n-1로 나눴을 때 오차가 굉장히 줄어든다. 뭐하고? 모분산하고. 거의 비슷해진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한다. 왜 모분산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빼기라면 또 안 가까워져? 빼기는 상당히 비슷한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야, 표본 분산 구할 때만큼은 n으로 나누지 말고 n-1로 나누자 라고 결정을 지은 거야.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설명이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 모분산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n 대신 n-1을 나눈다. 이 정도가 끝이야. 그냥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아래 가보면. 야,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할게. 맞게 나와 있지? 그래서 주르륵 나와 있어. 학교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들으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말고 또 많아요. 또 여기다 한번 볼까? 블로그에 써 있는 건데 여기 과소평가되어서 너무 과소평가되어서 값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가보면 또 뮤라는 새로운 문자를 써가지고 지금 설명을 쭉쭉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고교 과정이 아니니까 일단 자유도라는 말도 언급하고 있네. DOF라고 부르는데 Degree of Freedom에서 뭐이다. 설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n보다는 n-1이 훨씬 더 모분산에 가까워지더라. 모분산에 비슷한 값을 쓰고 싶어서 n-1로 나누는 걸로 정의한 겁니다. 이건 표본 분산의 정의야. 알겠죠? 그러니까 표본의 분산을 구한다가 아닙니다. 표본 분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해하는 게 좋아. 알겠죠? 그리고 다 똑같은데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건 똑같은데 평균 구할 때 개수 n이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기술적으로. 됐죠?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하고 말 것도 없죠. 그냥 이건 약속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궁금증은 생기는 거지. 왜 n이 아니고 n-1이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오케이. 추정에 대한 문제를 좀 봅시다. 추출에 대한 문제를 좀 봅시다.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지. 봐봐. 문제에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지? 이거 안 해요. 쉬운 문제. 또, 표본 평균이 35 이상 50 이하일 확률은? 당연히 표본 평균 쓰는 거니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 따른다 해서 뚜뚜뚜뚜 쓰면 되는 거야. x에 대해서 나와 있고 몇 개 뽑았고 4개 뽑았고 그럼 우리는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40일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분산은 얼마가 돼? 5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4분의 10제곱이니까요. 그래서 뚜둑뚜둑 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 이건 너무 쉽다는 거지. 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풀려고 하는 건 그 다음 거야. 보입니까? 알겠죠? 방금 풀었던 게 이거가 되는 거야. 불량품 판정하다.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라고 했어? 나가서 1000개, 아니 10,000개를 하면 도대체 불량품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정규분포가 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답 한번 찾아볼 거고요. 요거 답 한번 찾아보고 하나 더 할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